모스크바에서 뭔가 사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푸틴에 대한 위험은 더 이상 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복도 안에 존재합니다. 11월 14일 아침 모스크바 중심부에 위치한 트로예쿠로프스코의 묘지를 감싸고 있던 정적이 공포의 물결로 깨지면서 러시아의 가장 어두운 비밀 중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는 공식 성명을 통해 고위급 암살 시도를 막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목표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안보회의 석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푸틴의 오른팔이자 휴가를 함께 보낼 정도로 가장 가까운 동반자였습니다. 공식 채널과 FSB는 서둘러 이 공격의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하며 사건을 덮으려 했습니다. 러시아 국영통신사 타스와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 신문에 따르면 연방보안국 FSB는 세르게이 쇼이구를 겨냥한 정교한 암살 시도를 막판에 저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건의 기술적 세부 사항은 이것이 단순한 테러 행위가 아니라 정보에 기반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처형 시도였음을 시사합니다. FSB 보고서와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계획은 쇼이구의 생활 습관과 감정적인 취약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암살자들은 쇼이구가 가족 아마도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묘소를 방문할 것이라는 사전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는 내부 소스가 아니면 포착하기 매우 어려운 극히 사적인 세부 정보입니다. 파괴 공작의 수법은 고전적이었습니다. 무해 보이는 꽃병이 묘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꽃병 안에는 RDX 또는 C4 유도체가 압축된 강력한 폭발물이 들어있어 피해자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초소형 카메라가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계획은 쇼이구가 묘비 앞에 도착했을 때 폭탄을 원격으로 폭발시켜 러시아 안보회의 서기를 그의 조상의 안식처에서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FSB는 이 작전의 결과로 중앙아시아 출신 이민자 1명과 러시아 국민 2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용의자들은 진술에서 우크라이나 정보부 소속 루슬란이라는 요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군수물자와 전략적 논리를 고려했을 때의 공식적인 이야기는 심각한 허점을 안고 있습니다. 모든 구석에 카메라가 감시하고 엘리트들이 드나드는 고도의 보안구역인 트로예쿠로프스코에와 같은 장소에 폭발물이 가득 찬 꽃병을 들고 묘비에 설치하는 행위는 FSB가 묘사한 마약 중독 이민자들이 감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현장의 보안 규정이 무력화되었거나 내부에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고 조사 렌즈를 켜야 합니다. FSB가 우크라이나를 향한 비난과 이 이야기에 내포된 균열은 폭발물 자체보다 훨씬 더 큽니다. 세르게이 쇼이구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 정보국 GUR이나 SBU에게 고가치 목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직에서 해임된 후군사 의사결정 메커니즘에서 그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줄어들었으며 그를 안보회의 석이라는 상징적이고 행정적인 역할로 밀어냈습니다. 키이우가 모스크바 중심부에서 전쟁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적은 인물을 겨냥하여 그러한 위험한 작전에 자원을 소모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게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제한적이고 귀중한 정보 자원을 전쟁의 판도를 바꿀 가능성이 적은 옛 인물에게 소모하는 것은 전술적 자살 행위입니다. 러시아 소식통 또한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이 작전이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의 소행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실수일 것입니다. 서방 정보 소식통과 독립 분석가들은 이처럼 극적이지만 비전략적인 암살 시도가 종종 러시아 내부의 권력 투쟁의 일부라고 지적합니다. 이 사건은 외부 공격이라기보다는 내부 숙청 시도의 냄새를 풍깁니다. FSB와 군부 GRU 사이의 역사적 대립과 우크라이나 전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긴장이 결합되어 쇼이구와 같은 구체제의 상징들이 표적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프리고진 숙청 이후 이제 짐이 된다고 여겨지는 다른 요소들을 부자연스러운 수단을 통해 방정식에서 제거하려는 체제의 경향은 비밀이 아닙니다. 만약 그 폭탄이 묘지에서 폭발했다면 크렘린은 우크라이나를 비난하고 이를 국민 통합을 강화하는 데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자는 쇼이구가 제거된 후 협상 테이블에서 입지를 얻게 될 다른 권력의 중심부였을 것입니다. 이 실패한 시도 혹은 어쩌면 의도적으로 저지된 이 사건은 모스크바의 엘리트 보안 세력들이 서로를 물어뜯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묘지에서 쇼이구를 향한 덫은 크렘린의 적색 경보를 울렸습니다. 모두가 묻고 있습니다. 푸틴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대답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장군들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자신도 가끔 자신의 위치를 혼동할지도 모릅니다. 독립사회학자 콘스탄틴 가세가 지적했듯이 푸틴은 이제 국가 원수라기보다는 언제든지 발각되어 자신의 사람들에게 총을 맞을까 두려워하는 도망자처럼 러시아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쇼이구가 묘지에서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은 푸틴의 두려움이 완전히 근거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안고리가 뚫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리 자체가 위협이 되었습니다. 탐사보도 프로젝트 시스템마와 서방 언론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의 세 군데 다른 지역에 똑같은 사무실을 지었다는 기술적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소치노보 가려보 그리고 발다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보안 편집증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지만
최근의 조사는 이 두려움이 어떻게 건축적 강박으로 변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리버티의 탐사보도 부서인 시스템마가 발표한 포괄적인 보고서는 푸틴이 러시아를 통치하는 장소들이 실제로는 연극 무대와 같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조사는 푸틴이 모스크바 외곽의 노보오가료보오케, 연안의 소치보차로프 루체이 그리고 북부의 발다이 관저에 똑같은 사무실을 건설했다는 것을 기술적 증거로 확인했습니다. 소치의 보차로프 루체이, 관저 모스크바 외곽의 노보오가료보 그리고 북부의 신비로운 발다이 휴양소. 이 세 곳의 사무실은 서로 밀리미터 단위까지 완벽하게 복제된 사본처럼 설계되었습니다. 동일한 나무 패널, 동일한 색조에 칠한 테이블, 동일한 브랜드의 문고리, 심지어 동일한 패턴의 카펫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내 장식 취향이 아니라 전략적인 기만 작전입니다. 목표는 매우 간단합니다. 푸틴의 경호원과 장군들조차도 그가 특정 시점에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식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군사 위장 전술입니다. 벽지의 패턴부터 원목 바닥의 색상, 심지어 책상 위에 유명한 특수 통신 전화인 크렘레프카의 배치 방식까지 모든 것이 복제되었습니다. 왜일까요? 푸틴이 텔레비전에 출연하거나 장군을 접견할 때 그는 암살자들이 자신의 실제 위치를 알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가 크렘린의 모스크바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스크바에서 400km 떨어진 발다이 숲속 은신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방 언론에 유출되고 폭스뉴스가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푸틴은 때때로 자신이 소치에서 일광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에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가 판치르 S1 방공 시스템의 그림자 아래 발다이 숲의 벙커에 숨어 있는데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왜일까요? 그는 묘지에서 쇼이구에게 했던 일이 자신의 침실에서 일어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쇼이구를 겨냥한 꽃병 속 폭탄은 푸틴이 왜 터무니없이 긴 테이블을 사용하고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들과도 화상회의를 하며 자신의 사무실을 복제했는지 설명하는 잃어버린 조각입니다. 모스크바 주변의 보안 경계는 뚫렸을 뿐만 아니라 산산조각 났습니다. 서방 분석가들과 독립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격이 시작되고 이러한 내부 암살 시도가 증가한 이후 푸틴이 크렘린에 거의 발을 들이지 않는다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원수의 보안 프로토콜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잠재적인 암살자로 보는 편집증적인 건축 구조의 구축입니다. 크렘린의 불은 켜져 있지만 아무도 집에 없습니다. 러시아는 비디오 편집실에서 온 유령에 의해 통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암살 시도 도피 계획 편집증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단지 우리의 추측일까요? 아닙니다. 위험의 정도를 파악한 것은 우리만이 아닙니다. 크렘린의 두뇌로 여겨지는 사람들조차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국내 정책 블록의 가장 중요한 전략가 중 한 명인 알렉산드르 하리체프는 최근 유출된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소름 끼치는 경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러시아가 내전과 사회 분열의 위험에 직면해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리체프의 경고는 단순한 관료적 메모가 아닙니다. 그것은 체제의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졌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내부 불일치 민족적 종교적 긴장세대 갈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러시아가 1917년 혁명 이전이나 1990년대의 혼란스러운 붕괴와 유사하게 파열점에 도달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리체프는 우리는 역사상 17세기와 20세기에 적어도 2번 이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라고 선언하며 체제의 가장 큰 두려움인 국가해체를 명시했습니다. 누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 사회학적 경고는 구체적인 경제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수치에 포장된 모습과는 달리 러시아 경제는 전쟁 4년째에 접어들면서 구조적인 파산 상태로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쥐가 갉아먹듯 사람들의 구매력을 잠식하고 있으며 특히 버터와 달걀 같은 기본 품목의 식료품 가격 급등은 시민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기업 파산과 대규모 해고는 이제 제재뿐만 아니라 최전선에서 인적 자원이 고갈된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100만 명 이상의 러시아 남성의 사망이나 부상은 노동시장에 메울 수 없는 공백을 만들었습니다. 대중이 푸틴이 벙커에 숨어 있는 것을 보고 쇼이구 같은 엘리트들이 서로 폭탄을 터뜨리려 하며 그들 자신의 자녀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을 볼 때 위대한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생존 본능에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은 엘리트 간의 갈등을 더욱 위험하게 만듭니다. 위에서 단결이 없다면 아래의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하리체프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는 쇼이구 암살 미수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는 푸틴이 쌍둥이 사무실에 숨어 지냄으로써 야기된 권력 공백을 보았습니다. 그는 엘리트들이 이제 푸틴 이후 시대를 준비하며 서로를 제거하기 시작했음을 보았습니다. 쇼이구 묘지의 폭탄과 하리체프 보고서의 경고가 결합될 때 상황은 명확해집니다. 러시아의 체제는 외부 압력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로 인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해부학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모스크바의 권력탑이 어떻게 금이 가고
조각들이 이동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암살 미수는 단일 사건이 아니라 연방보안국, FSB과 군대, 국방부, 그리고 GRU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용한 전쟁의 시끄러운 표현입니다. 이 충돌은 러시아 현대사에서 가장 위험한 전략적 게임이며 종말을 향해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묘지 음모 뒤에 우크라이나의 흔적이 있다는 주장의 미흡함은 FSB가 자체 내부 활동을 은폐하기 위한 마스키로브카 전술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만약 FSB가 실제로 이 공격을 막았다면 그것은 쇼이구에게 우리가 당신을 구했다. 당신의 목숨은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조작된 연극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격이 FSB 내의 한 파벌에 의해 계획되었고 다른 부대에 의해 저지되었거나 혹은 단순한 무능으로 인해 실패했다면 이는 보안기관 내부의 분열을 입증할 것입니다. 두 시나리오 모두 푸틴의 수직적 권력 구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수평적 갈등이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음을 입증합니다. 이 과정에서 푸틴의 입지는 중재자에서 관찰자로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쌍둥이 사무실로 후퇴한 것은 이러한 갈등을 관리하는 능력이 약화되었거나 혹은 편을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엘리트들이 차르가 약해지고 있다고 느낄 때 그들은 스스로 정의와 보안을 확립하기 시작합니다. 쇼이구를 겨냥한 폭탄은 이 체스판 위의 다른 플레이어들 파트루셰프 보르트니코프 졸로토프 등에게 보내는 피해 메시지입니다. 아무도 면역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내부 갈등은 러시아 국가기구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장군들과 정보기관 수장들은 우크라이나 전선에 집중하기보다 모스크바에서 자신의 안위를 보호하느라 바쁩니다. 지휘 계통은 불신의 바이러스에 오염되었습니다. 한 장군이 내린 명령이 현장에서 이행될 것인지 아니면 그 명령 자체가 함정일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쇼이구 사건은 이 독소가 이제 치사량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꽃병 속 폭탄은 단지 한 개인만이 아니라 러시아 국가제도의 통합성을 날려버리려는 시도였습니다. 전체 그림을 보면 단 한 단어로 무서운 이미지가 드러납니다. 러시아 연방은 현재 유령 정부 체제 하에 있습니다. 이 용어는 지도자가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만 기능적으로는 시스템과 단절된 상태를 묘사합니다. 반면 관성과 두려움으로 마비된 국가는 머리 없는 몸처럼 작동하려 합니다. 푸틴은 자신이 건설한 쌍둥이 사무실의 베이지색 벽 안에서 걸러졌을 가능성이 있는 보고서를 통해 전쟁을 통제하려 합니다. 한편 현실의 러시아는 인플레이션을 기다리는 줄에서 숨막혀 하고묘지의 폭탄과 드론 공격의 화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략적인 체크메이트입니다. 푸틴이 모스크바로 돌아온다면 그는 암살과 쿠데타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쇼이구 사건은 그 미리보기입니다. 그가 벙커에 머무른다면 그의 권력은 침식될 것이고 하리체프가 경고한 내전 역학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두 가지 움직임 모두 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교착 상태를 예고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정확히 이러한 내부 모순을 심화시키는 데 기반을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에 대한 드론 공격이 있을 때마다 푸틴은 벙커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밀려납니다. 푸틴이 벙커로 물러날 때 엘리트들은 방치되어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내부에서 적을 붕괴시키는 전략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또한 푸틴이 지난 20년 이상 구축해온 강력한 지도자 이미지의 종말을 예고합니다. 국민들은 위기의 순간에 무대 위광장 최전선에서 지도자를 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민들은 이제 똑같이 연출된 배경에서 촬영된 편집된 영상 속의 지도자만을 봅니다. 그 결과가 상트페테르부르크 앞바다에서 좌초된 유조선이든 최전선의 손실이든 경제 위기든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크렘린 중심부의 거대한 공백에서 비롯된 부작용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모스크바를 피해 도망쳐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그는 그 은신처 속에 러시아의 권력 명성 그리고 국가적 위험을 버려두었습니다. 역사는 자신의 궁전을 벌인 군주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이야기들 중 행복한 결말은 없습니다. 크렘린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에서 공백은 항상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채워집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저 도미노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콘텐츠도 분명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